네팔 지진 참사,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난 4.29 재보선, 그리고 끝내 사죄는 없었던 아베 총리의 미 상하원 합동연설까지 이번 주도 다양한 국내의 뉴스들이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뜨거운 한 주였습니다. 사진으로 되짚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정성껏 엄선한 다양한 사진과 풍성한 뒷이야기 가지고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연합뉴스 포토데스크 이희열 기자와 함께 다양한 사진들과 풍성한 뒷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황금 연휴인데 좋은 계획 없으세요? 특별히 어디 가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이 있어서 말이죠. 그렇군요. 집에서 편하게 쉬시는 걸로. 예. 네. 네, 클릭 베스트 컷 그럼 첫 번째 사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엄청난 인파네요.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가 지금 중국인데요. 네. 중국 그 후베이성의 그 성도인 우한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공무원 시험이 있는데 이제 수험생들이 지금 고사장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네, 이분들이 전부 지금 수험생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후베이성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방 공무원 그 시험인데 이게 지금 10만 명이 이번에 시험을 봤다고 그러죠. 지난 그 주말에 4월 말에. 예. 네, 중국도 공무원 시험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 같나 봐요. 예, 굉장히 거기도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국가 공무원이 있고 지방 공무원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 국가호라고 해가지고 이제 국가고시는 지난 보통 11월 달에 시험을 본다고 그래요. 지난해 한 140만 명 정도가 응시를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 성카호는 이제 4월 달에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지난 그 고카호고 시험에 한 30%가 또 결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러한 그 시진핑 주석이 들어와서 그 시진핑 체제 이후에 지금 굉장히 반부패 그런 그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런 게 분석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무튼 이런 시험 볼 때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그 주변의 호텔이라든가 이런 뭐 여관, 숙박 시설이 완전 다 매진이 됐다고 그러죠. 엄청 걱정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도 굉장히 한 2배까지 오르고, 이제 거기에 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예 뭐 텐트를 가지고 그 고사장 옆에서 텐트 치고 노숙을 했다고도 합니다. 네, 공무원이 최고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전국적으로 2만여 명을 뽑는 시험에 100만 명 이상이 원서를 낸다고 하는데요. 매년 700여만 명이 대학을 졸업하는 중국 역시 취업 전쟁이 치열하다는 점에서 우리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듯합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비행기 트랩에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고. 예, 성남 그 서울공항이죠. 지난 27일 저 모습인데요. 지난 4월 16일부터 9박 12일간의 중남미 순방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콜롬비아로 시작해서 바로 이제 밑에 있는 페루, 그 바로 밑에 있는 칠레. 그러니까 남미 그 남아메리카의 그 서부 쪽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브라질 마지막 브라질을 이제 방문한 후에 이제 귀국한 바로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근데 그 이번에 그 순방 기간에 좀 아팠다 그러죠. 그렇죠. 예, 고열과 뭐 복통으로 해서 주사와 링거를 꽂고 이런 그 방문들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좀 많이 수척해 보이더라고요. 예. 귀국한 후에는 건강 검진도 받았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프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대통령이 귀국할 때 그 기자들하고 같이 인사도 하고 간담회. 뭐 간담회도 하는데 이번에는 워낙 이제 몸이 아파서 그것도 생략했다고 그러죠. 이번에 뭐 와서 그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위경련과 인두염의 그 진단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제 아프다 보니까 그 다음날 28일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최경환 부총리가 그걸 주재를 했죠. 그리고 그날 이제 오후에는 그 김성우 홍보수석이 그 전국 현안에 대해서 대신 발표를 했었죠. 네, 그럼 다음 사진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완구 전 총리입니다. 지금 울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눈물이 그렁그렁 눈물이 하거든요. 지금 급성이죠. 예.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귀국한 날 27일 날 그 이전 일주일 전에 사의를 표명했었죠. 그랬었죠. 예, 이제 그 사의를 이제 수용을 하고 사표를 받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날 오후에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이임식을 했었죠. 자, 이임식을 끝내고 나가면서 아마 감정에 북받친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눈물, 이렇게 글썽인 이런 모습이죠. 네. 네, 입을 이렇게 꽉 앙담은 모습도 참 인상 깊은데. 그렇습니다. 네, 이완구 전 총리가 이번에 좀 7이라는 숫자랑 관련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 70일 만에 사퇴를 사퇴를 했죠. 그리고 그 이임사도 아주 짧게 한 7분 네. 만에 끝냈습니다. 아니, 네. 그 자리에서 또 사과도 했죠. 이번 그 파문에 대해서. 네. 이제 첫 공개 사과인데 그동안에 이제 한 일주일간은 총리 공간에서 치과하고 있었죠. 네, 그렇군요. 이완구 전 총리가 이제 친정인 새누리당으로 복귀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그 화려하게 여의도를 떠났었죠. 예. 그런데 한 2달여 만에 이제 다시 그 이제 여의도로 이제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복귀를 했는데 보통은 이렇게 이 정치인 총리가 다시 이제 복귀를 할 때는 굉장히 예우를 해주지 않습니까? 네, 이해찬 전 총리가 그렇습니다. 한명숙 연할 전 총리도 그러니까 상임 고문이라든가 이런 예우를 보통 그 받는데 이완구 이번에 그 전 총리는 아마 그 예우보다는 먼저 지금 검찰 조사를 먼저 받아야 될 그런 처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정치 일정 의원으로서의 그러한 그 일정을 지금 당번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당원 당규에 따르면 부정부패 관련 당원에 대해서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 당원권 유지뿐 아니라 또 명예회복을 위해서 이 전 총리가 무죄 입증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사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이건 어떤 사연이 담겨 있을까요? 네, 지금 그 네팔이 네. 그 굉장한 그 지진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기는 네팔의 그 카트만두 이 공항입니다. 거기에 지금 여기 지금 그 군인들이 아이를 안고 그 이제 보면은 아마 엄마인 듯한 사람이 지금 맨발이죠? 그러니까요. 예, 맨발로 지금 이렇게 달려오는 이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그 구해가지고 이 헬기로 이송을 이 공항까지 한 다음에 이게 이제 구급차로 이제 다시 데려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찰나에 바로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아마 같이 가자 아마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도 아이와 함께 가고 싶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표정 같습니다. 지금 이 공군들이 지금 인도 공군들인데 지금 이런 그 큰 사고가 나니까 국가적 재난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가서 그 구호 활동을 지금 하고 있죠. 여러 나라에서 지금 그 도와주고 있는데 그 25일 날 그 람중 지역 그러니까 카트만두에서 북서부로 한 8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규모 7.9 진짜 강력한 그 지진이 발생했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많은 그런 건물들이 이렇게 부서지고 지금 피해를 당한 그런 상황이죠. 이제 그게 1934년도에 그때도 아주 그러니까 카트만두 그때는 동부 쪽이었다 그래요. 그때 그 강진이 발생해가지고 10,000명 정도가 그때 그 사망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 지금 81년 만에 이런 또 대재앙을 좀 맞았습니다. 네, 참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6,000명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 지금 6,000명이 넘고 지금 부상자가 13,000명 정도가 지금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오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망자가 몇 명인지조차도 지금 그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네, 참 빨리 수습이 되고 안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헬기 등을 통해서 구호 물품이 도착하고 있긴 하지만 상당수의 국민들이 사실상 노숙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과 식량 부족을 호소하는 네팔 주민들을 위해서 유엔이 4,440억 원 규모의 기금 마련에 나섰다고 하네요. 다음 사진도 궁금하시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바마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보이는데 꼭 선생님과 학생 같아요. 그렇죠. 아주 차렷하고 있는 이 모습이 그러니까 일본과 그 미국의 현 관계를 보여주는 그 관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그런 사진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 굉장히 좀 무섭죠. 좀 우습기도 하네요. 정말. 이게 지금 미국에 지금 방문하고 있는데 방문을 한 아베가 아베를 위해서 지금 그 국빈 좀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백악관인데 네. 바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바로 이런 지금 장면이 나왔죠. 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또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죠. 네. 이제 거기에서 군 위안부 강제 동원과 관련해서는 어떤 그 사과는 하지 않고 깊은 고통을 느낀다 네. 하는 그런 어떤 그 형식적인 그런 언급을 했었죠. 네, 그리고 또 홀로코스트 박물관도 방문했다고 하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과는 안 해놓고 방문. 예, 알링턴 뭐 국립묘지도 갔었고 홀로코스트 박물관도 갔었는데 홀로코스트 그 박물관 갔을 때는 아주 그 보안 아주 철통 보안을 해가지고 거기는 그 일본 기자들 외에는 못 들어가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 기자들이라든가 또 그 다른 나라 그런 취재진들을 완전 원천 차단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 29일에는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 일본 총리 최초로 나서기도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최초로 가서 그 연설을 했는데 미에 대한 그 반성과 화해가 네. 그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끝내 사과는 없었다는 게 참 우리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편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이번 연설에서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해 사과하지 않은 것을 두고 위안부 책임 회피는 부끄럽고 충격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음 사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또 유승민 원내대표인데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이죠. 네, 웃음꽃이 폈어요. 지난 그럴만도 합니다. 지난 그 4.29 재보선 네. 날 저녁이죠 이제 그 신상진 후보가 당선이 됐네요. 당선되니까 당선 스티커를 지금 붙여주는 그런 모습인데 뭐 기분이 보통 좋은 게 아닐 겁니다. 네. 예, 완전 그 대승을 했었죠. 그 4곳에서 네. 3곳을 이겼죠. 원래는 한 2곳 정도만 이겨도 승리다 이랬는데 이렇게 지금 3곳을 이기고 광주만 졌죠. 예. 그리고 이제 그동안 자기들이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관악을 27년 만에 이번에 그 빼앗아 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을 수밖에 없겠죠. 네. 좀 그리고 신기한 게 이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재보선 선거에서 4번 모두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2년 한 2개월 지났는데 4번을 이렇게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를 치렀는데 모두 다 승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은 이런 그 재보선 이 선거는 정부라든가 여권에 대한 그 심판의 의미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주로 그 여권, 그러니까 여당의 무덤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 이번에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들어선 이후에는 그게 반대로 돼버렸죠. 네. 야당의 무덤이 돼버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에 의미가 있는 거는 뭐 성완종 이런 뭐 파문이라든가 또 세월호 1주년 되는 또 그런 그 즈음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다는 것이죠. 네. 특히 김무성 대표가 이번에 입지가 확고해졌다, 탄탄해졌다 이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여기 사진에 나온 그 외에도 이렇게 좀 웃는 모습인데 아마 화장실 가서도 혼자 지금 웃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번 재보선의 투표율은 36%로 집계됐는데요. 지난해 730 재보선보다 3.1%포인트나 높아진 수치라고 합니다. 당초에 초박빙 승부가 점쳐지면서 관심도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새누리당이 이렇게 웃었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말 울었던 것 아주 같아요. 대조적이죠. 예. 네, 아주 그 보기에도 좀 그런데 이게 이제 30일입니다. 30일 날 이제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네. 이제 그 패배에 대한 그 입장을 밝힌 후에 이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회의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권의 그 경제 실패라든가 인사 실패,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담아내지 못했다. 네. 대변하지 못했다. 송구스럽다. 그렇게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죠. 네. 특히 광주 서구울에서 패했다는 점이 참 새정치민주연합한테 뼈아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기 안방이나 같은 곳인데 네. 거기에서 무소속한테 이번에 뺏겼죠. 예, 천정배 의원에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아픈 거죠. 그래 이번에 전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4석 중에서 4석을 다. 그리고 또 특히 지금 내년이면 또 총선이 또 있죠. 20대 총선이죠. 그래 이번에 그 전초전 그런 성격이 강했는데
특히 이런 그 수도권에서 세 곳에서도 완패를 해버렸고 네. 또 바로 그 안방에서도 또 이 저기 의석을 또 뺏겨버렸고 굉장히 지금 아주 참담한 심정일 겁니다. 네. 이번에 이거 어느 정도 지금 예견이 됐습니다 보면 그 야권 그 분열 왜냐하면 그 후보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뻔히 알고 이렇게 지금 그 투표를 치렀는데 선거를 치렀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너무 안이하게 그냥 선거를 치르지 않았나.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2011년 4월 이후에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당 내에서조차도 이게 완전히 이제 지는 것이 패배가 습관화됐다. 이런 자조적인 지금 푸념들이 나오고 있고 이 지도부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분노라든가 그런 게 지금 부글부글 지금 끓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편 내년 4월까지는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가 없다는 점에서 야당은 연패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내년 20대 총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겠습니다. 네, 지금 세 가족이 여행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아주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이렇게 배낭을 메고 말이죠. 예. 어린이를 데리고 여기가 지금 인천 국제공항인데요. 여기가 이거 1일입니다. 1일. 네. 어제 그러니까 5월 1일. 이게 근로자의 날을 맞아서 이렇게 좀 가는 것 같은데 1일부터 5일 그러니까 어린이날까지 뭐 한 5일 그 황금 연휴가 이어지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떠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번에 연휴 기간에 한 45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를 떠날 것. 여행을 지금 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집계가 돼 있다고 그러죠. 네. 그 중에 이제 중국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한 30%. 그 다음에 동남아가 한 22%. 그다음에 이제 일본 순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올해부터 참 여행 가기가 이 상황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유가가 하락됐죠.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또 우리 우리 또 원화가 또 강세고 거기에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엔화가 약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런 성장세가 또 이어지고 있어서 아무튼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조건이 다른 때보다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아이들은 단기 방학을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올해부터 처음이라고 그러죠. 단기 방학이 초중고 네. 학생들이 초중고가 이번에 1일부터 10일까지 한 90% 정도가 이번에 그 기간에 방학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린 아이들 데리고 가기가 아주 좋죠. 네, 지금 뒷모습이긴 하지만 저는 앞에 표정이 그냥 그대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배낭에 자세히 보면은 이 두 분이 이렇게 맞췄어요. 색깔만 다르고. 커플 배낭이니까. 그러니까 이 점도 너무 귀여운 것 같은데 한편 전국의 지자체와 유관기관들도 자신의 고장으로 더 많은 여행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여기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진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이 기자 이번 주 사진들 중에서 베스트 컷을 뽑는다면 어떤 사진 고르시겠어요? 아까 어린아이하고 같이 가고자 하는 그런 어머니 사진. 그러니까 네팔의 카트만두 그 공항에서의 그 사진을 아까 봤는데 네팔 그 지진이 규모가 7.9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빠른 피해 복구를 기원합니다. 네. 지난해 세월호 참사 등 가슴 아픈 사고가 연달아 터지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은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갓 나온 실록이 가장 푸르른 때인 가정의 달 5월에는 전국의 산과 들을 찾아다니면서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클릭 베스트 컷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